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하는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근본적 문제를 주된 이슈로 다루면서 총 3가지 이슈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 사업자분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만큼 무섭고 우리가 얼마만큼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인지 제가 분명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굉장히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물가 상승률까지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노후를 우리가 조금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이 커지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근본적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현 시대에는 각광받는 천연자원이 아주 많아요. 특히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전무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엄청난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창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 중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예요. 엄청난 국방비가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인구수 대비 이 정도 돈을 지출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올해 24년에 약 60조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비로만. 그리고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8년까지 점점 늘어나서 80조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로 더 늘어날 거고요. 기초과학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인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첨단 산업의 주요 생산 시설들은 국내에서 조달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삼성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초과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국방비는 엄청나게 나가야 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좋다 칩시다. 하지만 아주 원론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24년 기준 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인데요. 이게 얼마만큼 충격적인 지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파란색 네모칸이 남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노란색 네모칸이 여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14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14명이 살고 있는 마을은 아주 환상적이게 한 쌍씩 딱 결혼을 해가지고 7쌍의 부부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쌍의 부부가 사는 이 마을의 출산율은 0.7이에요. 애를 낳고 그 애가 다시 애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우리가 30년, 한 세대를 30년을 잡아보자고요. 처음에 14명, 7쌍이었던 가구는 불과 30년 만에 4.9명의 두 쌍의 부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14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명의 사람이 짝을 지어 7쌍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0.7이라는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 이 마을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두 가정이 있는 세대가 됐고 한 세대가 더 흐르면 이 마을은 소멸하게 됩니다. 0.7이란 수치가 이렇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봤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보다 심각하죠. 어린애도 있고 고령이신 분들 포함해서 5천만이나 6천만이나 하니까요. 근데 5천만 명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2,500만 쌍의 가정이 형성되고 한 세대가 딱 지나면 5천만이었던 사람은 1,750만 명으로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대폭 감소가 됩니다. 불과 30년 만에 3,250만 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실에 풍선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가느다란 이 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위에 풍선 엄청나게 많은 고령 인구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그래서 출산율 0.7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끌고 나가야 되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그래서 어떻게? 현재는 우리가 매달 버는 월 수익의 9%를 납부를 합니다. 쭉 납부를 하고 우리가 그럼 일을 한 그 일평생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평균 소득의 42%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 상황이고 개혁안은 월 수익의 13%, 즉 4%가 증가한 거죠. 13%를 납부하고 받는 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내는 돈은 늘어났는데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국민연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니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굴려서 물가 상승률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충당을 해주겠다. 우리를 믿어라라고 했죠. 자, 결국 내는 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똑같아졌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현재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내게 되실 겁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매년 0.
0.5%포인트씩, 30대는 매년 0.33%포인트씩,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상승하게 됩니다. 자, 50대는요, 앉아가지고 뺨 맞았어요. 이게 뭡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내라고 합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월 400만 원을 받는 50대 사람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현재는 매달 36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물론 회사랑 반반 납부를 하게 되겠죠. 내년이죠. 25년에는 1%포인트 상승합니다. 그래서 매달 4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28년도까지 쭉 올라서 13%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매달 52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불과 5년 후에 우리는 매달 16만 원씩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50대의 경우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월급은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않을 겁니다. 50대지 않습니까? 자, 50대면은 정년퇴임도 해야 되고 자녀분들 뭐 성장해가지고 들어갈 돈은 점점 커지는데 국민연금은 돈을 더 뜯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국민연금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 우리의 가정을 파탄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특히 사업자분들 잘 들으시라고. 사업자분들이 또는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될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어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작은 가게를 소소하지만 탄탄히 즐겁게 잘 운영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를 하라고 했고 잘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한 달에 약 2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국민연금은 일반 건강보험이라든지 다른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체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나 자녀들 학원비를 대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을 그렇게 조금 연체를 하다 보니까 예고 없이, 물론 예고는 했다고 하는데 우편이나 간단한 문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통장에 압류가 됐습니다.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자재값도 줘야 되고요. 자녀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집에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카드값도 내야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국민연금,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나를 위해서 돈을 걷는다는 국민연금이 현 시점을 살고 있는 나에게 통장 압류를 시행을 한 겁니다. 당장 통장에 압류가 돼서 전화를 했답니다. 풀어주십시오.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웃기지 마라. 돈 다 내야 풀어주겠다.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절반 정도만 내. 그런데 이미 통장 압류가 들어올 당시에 밀린 세금은, 세금이 아니죠. 밀린 연금은 그 돈이 50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250만 원을 바로 내라고 하는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250도 되지도 않았고 당장 생활이 빠듯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장사가 안 되면 때리치고 다른 일을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개인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좀 먹은 상태에서 그렇게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접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50만 원이라도 내려고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냈대요. 그랬더니 통장 압류가 해지가 됐고 남은 250만 원은 분할 납부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빌리는 돈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죠. 그 돈들을 갚으면서 또 꾸려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재정은 어려워졌고 결국은 신용 불량까지 가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처를 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접었어야 됐고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통장 압류는 아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잡초근성 생명보험에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셔서 매달 보험료를 빼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활이 힘들어서 보험료를 안 냈더니 해당 생명보험사에서 야, 너 왜 보험료 안 넣어? 너 네 통장 압류할 거야. 압류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료보험하고 이거는 결이 다릅니다. 의료보험은 우리가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았던,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책임을 져야죠. 내가 60살, 65살까지 살아서 이 돈을 무조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 생명에, 내 목숨에, 내 수명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죠. 그래야 통장 압류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을 얻고 있고 특히 개인 사업자 분들에게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이슈 준비를 했고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물풍선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폭탄? 이런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지금 지속적으로 다시 떠내려오고 있는데 이 안에 만약에요, 폭탄 이런 것보다도 다른 게 들어있다면 어떠실까요? 이미 북한은 쓰레기 풍선 적중률이 96%랍니다. 무기와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의혹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 안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자료를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남성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거든요. 배우고 북한은 미국, 러시아 그 다음을 잇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25종 최대 5,000톤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양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생화학 무기 100kg을 서울 상공에서 살포를 하게 되면 최하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엄청난 무기예요. 그거를 북한은 5,000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오물풍선 안에 넣어서 아주 시기적절한 장소에서 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떨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오물풍선을 발견을 하시면 이런 진짜로 굉장히 큰 위험성이 산재를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던 건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열심히 가다가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대요. 정확히 표현하면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는데 아내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또 난 거예요. 또 전동 킥보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본인이 사고가 나서 다쳐야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주시려나. 전동 킥보드가 득보다 지금 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2명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고교생이든 뭐든 이걸 다 떠나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저는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이지만 지금 들으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당장 내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 법규가 굉장히 강력하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전동 킥보드는 도대체 무엇을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전동 킥보드 위험성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나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요. 회사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고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모이고 하면 생방송 시간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내가 이건 잘못했던 거구나 아니면 이런 해결책이 있구나 아니면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감이라도 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이런 사회 이슈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꼭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